안녕하세요. 사주이야기 190번째.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궁합을 볼 때 희신, 기신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궁합을 접할 기회가 가끔 있죠. 사랑하는 남녀끼리 궁합을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사업 파트너와 궁합을 볼 때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이 궁합을 볼 때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 사랑하는 사람끼리면 각 사주에 이성 배우자운이 튼튼한지 부실한지, 그래야 그걸 잘 살피고 잘 맞아야 이별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성격 성향을 본다는 얘기죠. 성격 성향 때문에 틀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재물은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속궁합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희신과 기신인데요. 자, 각자 사주 팔자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희신과 기신을 판별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주 팔자에 귀한 희신을 알았으면 상대가 그 희신을 넉넉하게 쥐고 있다면 좋은 궁합이 됩니다. 반면에 사주 팔자에 흉한 기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그 기신을 넉넉하게 쥐고 있다면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일단 궁합에서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이 희신, 기신, 내 희신을 상대가 쥐고 있으면 좋고 또 기신을 쥐고 있으면 좋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단 여기서 정격이 있죠. 정격 사주는 한쪽으로 편고된 사주이기 때문에, 오행이 편고된 사주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기운을, 희신보다는 내가 부족한 기운을 채워주는 상대를 만나야 된다는 얘기죠. 정격 사주는 희신이 바로 정을 따라가는 게 희신이기 때문에 희신으로 본 게 아니라 사주 팔자를 중화시켜주는, 사주의 부족한 기운을 채워주는 상대를 만나야 좋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궁합을 볼 때 여러 가지를 따져야 되지만 먼저 정확하게 희신을 쥐고 있는 상대를 만나면 좋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사주 팔자를 보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 팔자 3개를 살펴볼 건데요. 이 3개의 사주 팔자에 정확한 사주 형국을 파악한 다음에 희신과 기신을 파악하고, 그리고 궁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부터 볼까요? 갑자년, 정축월, 개해일, 을묘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이 사주 형국을 한번 파악해 보자고요. 그러려면 오행 분포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일간인 내 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인 내 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가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개수 작은 물로 태어났네요. 물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물이나 물을 생해주는 인성인 쇠기운이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물부터 찾아볼까요? 물은 연지의 자수 작은 물, 그 다음에 일지의 해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축토안의 개수 작은 물이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물을 생해주는 인성인 쇠를 찾아보자고요. 쇠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네요. 지장간, 축토안에 신금, 작은 쇠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내 편은 자수와 해수뿐이네요. 이렇게 되면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네요.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뭔가요? 일간의 힘을 빼가는 오행, 식사, 일간이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3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물이 생해주는 오행이니까 나무가 되겠고, 재성은 불, 관성은 흙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이 나무부터 찾아볼까요? 나무는 연간의 간목, 큰 나무가 있네요. 그리고 시간의 을목, 시지의 묘목, 작은 나무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일지, 해수안의 간목이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재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월간의 정화, 작은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관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월지에 축토, 작은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일지, 해수안에 묘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상대편의 세력이 제법 있죠. 간목, 큰 나무, 을목, 묘목, 작은 나무, 정화, 작은 불, 축토, 작은 흙까지. 내 편이라고는 자수와 해수뿐이다 보니까 내 편의 세력보다 상대편,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의 세력이 강하니까, 특히 나무 기운이
물의 세력을 많이 빼내고 있죠. 그러니 사주가 약해진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용신은 해수가 되겠죠. 해수가 없게 되면 사주가 매우 약해지죠. 나무에게 물기운을 너무 뺏겨버리기 때문에, 그나마 해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힘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희신은 뭔가요? 운에서 오면 좋은 거. 쇠를 받으면 좋겠죠. 사주에 쇠기운이 있으면 금생수를 받기 때문에 쇠기운이 오면 좋겠습니다. 자, 기신은 뭔가요? 나무기운도 기신이고 나무도 많아서 불기운, 흙기운 모두 다 물기운을 약하게 하기 때문에 나무, 불, 흙 이 세 가지가 기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희신은 쇠를 받으면 가장 좋은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주입니다. 경신년, 기축월, 병신일, 갑오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네요. 자, 이 사주도 형국을 파악해봐야 희신과 기신을 알 수 있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내 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이 병화, 큰 불로 태어났네요. 불의 내 편은 비겁인 같은 불이나 불을 생겨주는 땔감인 나무가 내 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을 찾아볼까요? 불이죠. 불은 시지의 오와 작은 촛불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불을 생겨주는 땔감인 나무를 찾아보면 시간에 간목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도 없고요. 자, 그러면 내 편의 세력은 오와 작은 불과 간목 큰 나무 뿐이네요. 이렇게 되면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죠.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뭔가요? 일간의 힘을 빼간 오행.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불이 생해준 오행이니까 흙, 재성은 쇠, 관성은 물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흙부터 찾아볼까요? 흙은 월간의 기토, 월지의 축토, 작은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신금안의 무토, 일지, 신금안의 무토, 그 다음에 시지, 오한의 기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연간의 경금, 큰쇠, 그 다음에 연지의 신금, 큰쇠, 일지의 신금, 큰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축토안의 신금, 작은 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네요. 지장간, 연지, 신금안의 임수, 큰물, 그 다음에 일지, 신금안의 임수, 큰물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편의 세력이 나와 있는 것은 대단하죠. 기토, 축토, 작은 흙, 경금, 신금, 신금에서 쇠기운. 특히 쇠기운이 상당히 강한 기운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내 편이라고는 간목, 오화 뿐이다 보니까 사주가 약해졌네요.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그러면 용신은 간목, 큰 나무가 목생활을 해주니까 용신이 되겠죠. 희신 역시 운에서 나무를 받으면 좋겠네요. 나무도 큰 나무면 좋겠네요. 그래야 목생화가 더 돼서 불기운이 더 힘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기신은 쇠도 되고 흙도 되고 물도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희신, 나무, 그 다음에 기신은 흙, 쇠, 물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사주가 됐네요. 이 사주는. 자, 마지막 세 번째 사주팔자입니다. 기사년, 경호월, 병인일, 갑오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이 사주도 희신과 기신을 알기 위해서 사주 형국을 파악해봐야 알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간이 내 편부터요. 일간이 병화, 큰 불로 태어났네요. 불의 내 편은 비겁인 같은 불이나 불을 생해주는 땔감인 나무가 내 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불부터 찾아볼까요? 불은 연지의 사와 큰 불, 그 다음에 월지, 시지의 오와 작은 촛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일지, 임모간의 병화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불을 생해주는 땔감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일지의 임목, 큰 나무, 그 다음에 시간의 간목,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 그러면 내 편의 세력이 제법 있죠. 사와 큰 불, 오와 작은 불, 임목 큰 나무, 간목 큰 나무까지. 이러면 사주가 아주 강해질 가능성이 있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뭔가요? 내 힘을 빼간 후에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불이 생해지니까 흙, 재성은 쇠, 그 다음에 관성은 물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흙부터 찾아볼까요? 흙은 연간에 기토 작은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서안의 무토, 월지 오한의 기토, 일지 임목안의 무토, 시지 오한의 기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월간에 경금 큰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연지 서안의 경금이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관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에도 없습니다. 무관성인 사주팔자가 되겠네요. 그러면 나와 있는 상대편은 기토 작은 흙과 경금 큰 쇠뿐이네요. 그러면 내 편의 쇠는 사화, 오화, 오화, 임목, 그 다음에 간목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주가 아주 강해진 사주가 됐네요. 특히나 사주에 물기운이 전혀 없다 보니까 사주가 불바다 사주가 됐네요. 그죠? 불을 견제할 오행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쇠는 녹고 있고 흙은 갈라터지는 그런 형국입니다. 용신은 일간의 힘을 빼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경금 큰 쇠로 잡아야 되겠죠. 경금이 용신이 되고 희신 운에서 오면 좋은 게 흙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기신은 뭔가요? 불기운과 나무기운이죠. 불바다 사주라. 그래서 불하고 나무가 기신이 되겠습니다. 이 사주는 상대편이 쇠기운이나 물기운을 좀 쥐고 있어도 사주가 중화가 되니까 좋은 그런 사주팔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분의 사주팔자를 살펴봤는데요. 이 세 분의 궁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풀어왔던 세 분의 사주팔자죠. 첫 번째 사주는 쇠가 바로 희신이 되고 기신은 나무하고 불, 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사주는 약한 사주로서 나무가 희신이죠. 그 다음에 기신은 흙, 그 다음에 쇠, 물이 기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주팔자는 희신은 흙이죠. 흙이고 기신은 나무하고 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희신은 아니지만은 사주에 부족한 쇠기운이나 물기운을 쥐고 있는 사람도 괜찮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주팔자가 됐는데 1번과 궁합이 맞는 사주팔자는 어떤 팔자일까요? 쇠가 필요한 사주팔자죠. 바로 2번이 쇠기운을 많이 쥐고 있죠. 그죠? 그러니 나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주팔자입니다. 그리고 2번 입장에서도 사주팔자가 약하기 때문에 나무기운이 상당히 필요한 사주죠. 그러니 1번이 나무기운을 상당히 쥐고 있어서 서로 필요한 희신을 주고받기 때문에 1번과 2번의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1번과 3번의 궁합은 어떨까요? 안 좋죠? 왜 그렇죠? 바로 사주팔자에 나무기운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분에게는 나무가 들어오면 거의 불바다를 더 이루기 때문에 좋지 않죠. 그리고 3번 궁합에서는 불바다 사주라 1번 사주가 약한데 물기운이 약한데 물을 싹 말려버린다는 얘기죠. 불기운으로. 그러니 궁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궁합이 잘 맞고 1번과 3번은 궁합이 잘 맞지 않는 그런 형국입니다. 2번과 3번은 어느 정도 궁합이 맞죠? 불바다 사주에 쇠기운도 있고 이분이 그러니까 강한 기운을 좀 설을 해주니까 좀 기운이 낮죠. 그리고 사주 이분은 불기운이 좀 약한데 나무하고 불기운이 강해서 약한 기운을 보충해 주니까 2번과 3번이 괜찮은 궁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주팔자의 희신과 기신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나에게 부족한 기운을 채워주는 좋은 그런 궁합이 되고 만약에 내 기운을 빼버린다든가 기신이 있는 사주팔자는 궁합이 좋지 않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요한 궁합을 볼 때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되지만 사주팔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기신과 희신을 알아가지고 상대가 기신을 가지고 있느냐 희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궁합이 달라진다는 거, 그리고 사주의 부족한 기운을 채워줄 수 있는 상대가 좋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